도전! 유기농업 기능사 실기 60점. 네, 이렇게 또 유기농업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실기는 자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무지렁이 때알 만들기라는 블로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만 공부를 했고요. 다른 것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유기농 자재 판별하고 토양 산도 측정 이 두 가지만 공부하고 이번 실기시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엔 유기농 자재 판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요거는 실물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실물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요 블로그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공부를 했고요. 한 16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는 여기 또 블로그 보시고 시험 합격하신 분들께서 시험 후기 적어주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 1번에서 10번까지는 자주 출제가 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빈출 문제로 해가지고 적었고요. 또 11번에서 16번까지는 한두 번 정도 출제되었던 것 같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예시에만 나와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블로그 꼭 영상 보시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꼭 실물을 접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시험에서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 펄라이트. 이거는 진주암 인공 토양으로서 상토 속에 저희 상토 속에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뻥튀기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이거는 질석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질석 이렇게. 이거는 흑음모가 풍화돼서 된 거고요. 금빛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빛, 약간 토양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입자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결이 있고 층이 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3번 활성탄. 이거는 야자 열매 껍질을 갈탄 아니면 목재를 탄화시킨 거라서 검정색입니다. 원기둥 펠렛으로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검은 가루로 돼 있는 거라고, 검은 가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이니까 이것도 활성탄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이탄토. 이거는 피트, 이끼류, 상토 토양 계량제로 쓰이는데, 요거는 커피 찌꺼기 색이랑 같은 색깔이 나오면 이탄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는 실리콘과 알루미늄 광물입니다. 고운 회색 가루로 되어 있는데, 제 영상을 보니까 미숫가루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제올라이트는 미숫가루인데 약간 알갱이가 느껴지는 미숫가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제올라이트는. 그래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6번 왕겨.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벼의 껍질이라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7번 밀기울. 이것도 빈도가 높은 편인데, 밀가루, 배아 분리한 밀의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은 약간 구수한 냄새도 나고 각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8번 면실박. 이거는 모카씨 압착 침출 후
그 부산물입니다. 약간 붉은색이나 약간 노란색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곰팡이가 핀 듯이 실이 이렇게 조금씩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면실박. 9번 피마자박. 이거는 벌레 등껍질 같은 거 반짝거리는 거, 아니면 마른 단껍질 이런 거 보이시면은 피마자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출제빈도 높은 거 10번 천일염. 이건 소금이니까 이거는 다 맞히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0번까지가 빈출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제 벤토나이트라고 나옵니다. 벤토나이트는 아까 제올라이트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벤토나이트는 화산재나 응애암이 변질된 거라서 그 아이들 파우더 느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파우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갱이가 없는 파우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토나이트. 아까 그 제올라이트, 빈출에 있던 제올라이트 있었죠. 그래서 요거 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비슷하니까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또 12번 면실피. 아까 면실박 있었죠. 이거는 면실피. 이거는 모카시의 껍질이라서 섬유소가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생소한 단어 강제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3번부터 16번까지는 그냥 예로 나온 그런 걸로 보긴 하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 이거는 찾아보니까 암석 가루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멘트 느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번 카제인. 이거는 인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번 히토산. 갑각류 껍질. 이거는 표시가 잘 날 것 같습니다. 16번 톱밥. 이거는 나무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안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내는데요. 이렇게 10개 중에서 7개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7개만 딱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기는 14개가 주어지는데 그 보기 중에서 이렇게 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시료 번호를 잘 적으셔야 됩니다. 시료 번호 1-1 펄라이트. 저는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1-1 펄라이트, 1- 질석.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감독감님이 뺀 거는 번호가 없는 거는 적지 않고 1-3 문제, 1-6 이런 식으로 1-10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예상한 문제, 펄라이트, 질석, 활성탄, 이탄, 왕겨, 밀기울, 면실박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유기농 자재 판별 정리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토양 산도 측정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준비물 시약 스푼 준비했고요. 전자 저울, 그리고 유산지 2장, 리트머스 시험지, 그리고 팔콘 튜브 3개, 비커 하나, 세척병, 그리고 토양 1-1 시료는 일반 가수원에서 조금 가져왔고요. 그리고 1-2 시료는 저희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장에서 제가 운영하는 텃밭 거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산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측정에 앞서 검정색 펜만 사용하셔야 하고요.
또 제공되는 실습 도구 및 재료는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번 답지를 받은 후 소수점과 단위, 찾을 조건을 미리 적는다. 이런 형식의 답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량, 그램, 증류수량, 밀리리터, 그리고 점을 이렇게 찍어놔서 나중에 소수 두째짜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그램과 밀리리터 단위를 적어놓고, 또 감독관님이 제시 조건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pH가 높은 것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pH가 높은 것은 이렇게 적으셔서 나중에 체크를 하시는 형식으로 됩니다. 팔콘 튜브 유산지, 리트머스 시험지에 시료 번호를 적는다. 네, 그럼 팔콘 튜브가 3개가 주어졌는데 2개는 저희가 적으셔야 됩니다. 시료 번호를. 그래서 하나는 1-1, 하나는 1-2 적어 놓으시고요. 유산지에도 1-1, 1-2 적어 놓으시고요. 리트머스 종이에도 1-1, 1-2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3번 전자저울의 수평을 맞춘다. 제 거는 지금 수평 맞추는 문구는 보이지가 않아서 수평을 맞췄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번 전자저울에 전원을 켠다. 그래서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5번 전자저울에 0점을 맞춘다. 그래서 0점 맞춰주시면 됩니다. 6번 유산지를 X자 모양으로 접는다. 제시된 유산지를 X자 모양으로 접습니다. 7번 유산지를 전자저울에 올리고 0점을 맞춘다. 전자저울에 올리고 0점을 한 번 더 맞춰줍니다. 8번 시료를 계량한다. 각 5g씩. 그래서 주의할 점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 시료도 1-1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빠르게 하시면 이 번호가, 이 숫자가 잘 안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시고 마지막에는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4.8 되셨으니까 5.0 되셨습니다. 그러면 5.0 되셨으면 여기도 계량값을 유산지에 적는다. 여기서 적으실 때도 5.00 소수점 주의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내리셔서 바로 5.00g. 여기 또 적으실 때 뒤에 소수 두째짜리까지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 두시고, 그리고 요거 스푼은 한번 잘 닦아서 그 다음 이제 시료 뜨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산지에 올리시고 0점 맞추시고
그리고 시료 1-2 시료 1-2 해서 처음에는 1스푼 그래서 3.6 처음에 1스푼 넣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넣으세요. 여기 숫자가 민감하기 때문에 4.9 5g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리셔서 5.00g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10. 증류수를 계량한다. 토양과 증류수 비율이 1:5므로 토양이 5g이었으니 증류수는 25ml의 증류를 측정하면 됩니다. 증류수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 토양이 5.01g이었다 이러면 1:5니까 증류수는 25.05ml를 채우셔야 합니다. 세밀한 측정을 위해 비커로 먼저 20ml 정도 채운 후 여분의 팔콘 튜브에 넣고 세척병으로 정밀하게 팔콘 튜브 눈금을 25ml에 맞춰 증류수를 채워 넣습니다. 이때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분의 팔콘 튜브에 있는 증류수를 이제 각각의 시료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비커에는 20ml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20ml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20ml만큼 채우겠습니다. 처음에는 눈 높이 무릎 꿇고 눈 높이 맞추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척병에 있는 증류수를 20ml를 대충 15에서 20ml 정도를 이렇게 해서 여분의 팔콘 튜브 저희 1-1, 1-2 적어 놓지 않은 여분의 팔콘 튜브에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5ml 여기는 25ml 돼야 되니까 앉으셔서 수평 맞추셔서 눈높이 맞추셔서 25ml 세척병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팔콘 튜브 거를 다시 정확하게 이제 1-1 팔콘 튜브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ml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팔콘 튜브가 2개밖에 제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비커로 하신 다음에 팔콘 튜브 눈금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3개가 주어졌을 때 여분의 팔콘 튜브를 다 사용하느냐 지금 주어진 걸 다 사용하느냐 이걸 보시면 여기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또 여분의 팔콘 튜브에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5ml 무릎 꿇고 수평 맞추셔서 25ml 맞추신 다음에 이번에는 1-2 팔콘 튜브에 넣습니다.
시료 증류수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번째, 답안지에 시료와 증류수 계량값을 적는다. 이때 주의할 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잘 적고, 단위 잘 적고, 또 단위를 잘못 표기하면 안 되니까 미리와 그람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안지 예시가 있으면 토양 중량, 저희 1-1 시료에 5.00 5.00g 했고요. 1-2 시료 5.00g, 그리고 증류수 25.00까지 꼭 적으시면 됩니다. 1-2도 25.00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12. 팔콘 튜브의 증류수에 시료를 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럼 1-1 증류수에 1-1 시료 부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1-2 시료 부분에 1-2 시료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13번 팔콘 튜브를 흔든다. 20분 혹은 감독관께서 제시한 시간 동안 흔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토양 속에 이온이 충분히 이온을 충분히 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흔드셔도 되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감독관께서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14. 팔콘 튜브를 정치하고 5분간 대기한다. 네, 이렇게 20분 동안 잘 섞어 주시고요. 잘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5분 동안 정치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감독관께서 오셔서 여기 미리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류수 25ml에 5g 시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30ml 정도 가까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체크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20분 흔드시고 5분 동안 정치하고 계시면 됩니다. 15번 리트머스 시험지를 각각의 시료 용액에 2에서 3초간 침지한다. 그래서 1-1 꼭 열으셔서 1-1이라고 써있는 거 확인하시고 5초, 3초 다시 3초. 저는 1-2하고 1-1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간 산성이라고 저희 토양은 판별이 났고요. 그리고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이제 지금 같으니까 저희가 정답 체크하는 것까지 해야 하니까 빨래비누 살짝 녹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빨래비누가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1-2가 제 밭 토양이었고 이제 1-1 이것을 이제 요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빨래비누 1초, 2초, 3초. 네, 이렇게. 빨래비누는 확실한 염기성입니다. 표가 확실히 나죠? 그러면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8번에 가깝습니다. 16번 컬러 대조표와 대조하여 산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1-2는 6, 1-1은 8. 17번 리트머스 시험지에 측정한 산도를 적는다. 그러면 아까 1-1은 8, 1-2는 6.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에도 측정한 산도를 적어야 합니다. 18번 감독관 지시에 따라 토양 산도가 높은 것, 말하자면 pH가 낮은 것, 아니면 토양 산도가 낮은 것, pH가 높은 것 이렇게 지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1이 해당하면 1-1의 동그라미, 1-2가 해당하면 1-2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토양 산도가 낮은 것, 이것은 pH가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 리트머스 여기 표에 보시면 1번부터 요거는 11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1, 2, 3, 4 요 1번으로 빨간색으로 갈수록 산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요 녹색으로 갈수록 산도가 낮고 연계선이 높은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산도가 낮은 것은 이쪽 염기성 쪽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pH 숫자 요 1, 2, 3, 4 요 pH 숫자가 낮을수록 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염두하셔서 지금 이제 저희 이렇게 마지막 문제에 이제 감독관께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pH, 저는 이제 이거를 pH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H가 높은 것. 그러면 아까 저희 pH 하나는 6이 나왔고 하나는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보다 8이 높으니까 1-1이 pH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pH가 높은 것 하면은 1-1의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정리전동까지 다 하셔야 합니다. 원래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휴지로 물기 같은 거 다 제거하시고 원래대로 정리하시는 것까지가 이제 시험에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끝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2월 28일 날 시험 보고 혹시 제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뭐 잘못됐던 부분 이런 거 혹시 알게 되면은 그냥 후기 남겨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요 유기농업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